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명대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저는 2024년도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 채용 시 거주 요건 폐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2024년 6월 26일 30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적 하나가 바로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 탄광에서 발생한 수물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 73명은 우리 대구 경북 출신으로 이 비극은 지역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사고 이후 83년간 일본 정부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일본의 시민단체인 장생탄광 수물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모금을 통해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4차 수중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 작업의 어려움과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 제대로 된 발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에서는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모인 94명의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유해 발굴과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에서는 특히 한일 청소년들이 참여해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는 뜻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 측은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한다고 하고 있다며 136명의 전체 희생자에 대한 철저한 DNA 조사와 한일 공동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 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사무의 경계에 있는 사안이면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일인지 지방의 일인지 따지기에 앞서 우리 지역민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 또한 그런 사례입니다. 비록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고통의 중심에는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유족은 여전히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행안부가 진행 중인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전자 검사에 대구 지역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역사회에 해당 계획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 울산, 전남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대구시는 현장 실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시민단체가 장생탄광 방문 시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앞장서서 이 역사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와 함께 최대 피해를 입은 지역인 경북 장생탄광 희생자의 진상 규명과 유해 발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님의 의지를 담은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942년 장생탄광 폐절 계획도 공개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를 비롯한 소중한 생명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경찰부터는 진상 규명과 유해 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